어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212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212명입니다. 올 들어 최다치고요. 코로나 유행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에서는 4차 유행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오늘 발생자가 또 1,010명입니다. 네. 이게 뭐 심상치가 않네요. 이거 예상하셨어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 이미 700명대 올라가고 주말에 700명 이상 나올 때 이번 주에 1,000명 넘겠구나 예상이 좀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방역 완화 기조를 6월부터 계속해서 정부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방접종률이 충분하지 않죠. 특히 20대에서 50대에서 예방접종이 거의 안 됐는데 주로 20대에서 50대들의 모임 숫자도 제한을 풀고 또 많이 가는 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푸는 정책이 발표된 것 자체부터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1년 반을 겪어왔는데 아직도 코로나의 유행이 어떻게 될 거라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 실수라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은 대유행 조짐은 정부의 방역 정책의 어떤 실수에서 또는 실패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언급을 했고 6월 중순부터 7월부터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행 상황 악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6월 중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다가 상황이 발생한 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자, 네. 그렇다면 지금 3차 대유행 때 하루 확진 1240명 최고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네. 그 수준을 뛰어넘지 않을까요? 아마 넘겠죠. 오늘 이미 6시에 1,100명 넘었었으면 이제 6시 이후에 사실 대개 선별조사가 오후에 검사 들어간 게 이제 10시, 11시에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후에 이제 검사 들어간 거에서 몇백, 200~300명만 나와도 내일 당연히 1,200명 이상, 1,300명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이번 주 내내 계속 한 1,200, 1,300명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방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빨리 강화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의 그 방역과 관련돼 있는 태세를 많이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은 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대 위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더 늘어나면 뭐 2,000명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3차 유행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적어도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만 꺾을 수 있으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증가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 의료체계 한계 때문에 2~3,000명 뭐 이렇게 발생해서 일주일이나 2주 이상 가버리면 그 젊은 연령대에서도 중증 환자가 아예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 상황을 7월 말쯤에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행 상황을 빨리 꺾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의 8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수도권에 집중된 확진자 발생이라는 건 어떤 방역에 있어서 하나의 아직 기회 아닙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유행 초기에도 수도권에서 80% 이상 나오다가 전국 단위로 확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상황을 통제를 잘해서 전국 유행의 상황들을 막아내야지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그래도 이제 병원이나 이제 뭐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이런 숫자가 그래도 꽤 되는데요.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은 사실 하루에 100명만 나와도 휘청휘청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사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만의 유행 상황으로 일단 최소화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전국 단위의 그런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좀 가슴에 꽂힙니다. 자, 지난 주말에 그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 이건 어떤 하나의 어떤 촉진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이제 그만큼이나 그러니까 집회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억울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고 이제 뭐 8,0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이해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 있는 지도부들도 방역 상황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그만큼 이완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아픈 지적 해주고 계세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문제입니다. 현재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비율로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2주 전에 뭐 30명대, 지난주에 70명대, 이번 주에 이제 150명대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예. 델타 변이와 연관되어 있는 집단 발병 숫자가 늘어나는 걸 봐서는 그 지금의 확진자들 중에 꽤 많은 이제 인원이 아마 델타 변이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우세종 또는 뭐 이제 지배종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인데 예. 언제나 그렇지만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확률도 더 높아지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예. 지금 상황에 통제가 안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더 증폭돼 있는 그런 유행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든 간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유행을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이 백신의 저항력도 더 이거 약화시킬 수가 있다.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화이자 백신 예방률이 현재 94%인데 이걸 64%로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단은 이제 이거 이스라엘 데이터에서 이스라엘은 화이자만 맞췄기 때문에 다른 백신 데이터는 영국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이 영국보다는 백신 효과가 좀 더 떨어지는 것처럼 나왔고요. 영국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친다면 화이자 백신의 87%, 아스트라제네카가 60% 정도의 효과가 남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 그 이스라엘과 영국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입원 예방 효과라든지 중증 예방 효과는 90% 이상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예. 백신 무용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꼭 맞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군에서 훈련소에서 집단으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네. 그 군장병들이 이제 1차 접종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병을 하는 거 보면은 한 번 접종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논산훈련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주로 이제 화이자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는 이미 입영이 된 군인들은 맞았고요. 예.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신규 훈련소에서의 발병은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어느 부분에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신병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훈련소 입소 전에 좀 맞아야 군이 더 안심을 할 것 같네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기엔 그런 조치 필요합니까? 일단은 지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지 되고요. 그래야 예측 가능하게 지금 상황이 일주일 정도 유지되면 당연히 4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보하는 수준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빨리 일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랑 3단계 적용하면서 유흥업소는 문 닫게 하는 그런 지금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주말 사이에 결정을 해서 다음 주에 4단계로 올릴 부분들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외 지역인데요. 여기는 거리두기가 완화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방역의 격차가 훨씬 커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히 휴가철이랑 맞물려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모임이나 뭐 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수도권에 가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서울과의 교류가 많거나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리거나 또는 선제적인 그런 방역 조치 강화 조치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게 다시 또 어떤 강력한 방역 조치로 돌아간다 그러면 좀 마음이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강조하고 싶은 한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3차 유행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는 백신 접종, 특히 고위험군의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방접종이 8, 9월 되면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위기 자체는 7월 또는 8월까지만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 일단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더, 두 달만 더 우리가 이제 강화된 방역 상황을 유지하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항상 좋은 말씀 주시지만 오늘은 거의 대국민 호소의 말씀 같이 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말씀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각 교수였습니다.